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부가 미국이 반덤핑 조사에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하는 기법인 불리한 가용 정보 AFA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는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철강과 변압기에 미국이 AFA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상계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한다고 보고 WTO 분쟁 해결 절차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실업자 수가 7개월 만에 다시 100만 명을 넘어섰고 청년 실업률도 지난해 1월보다 0.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실업자는 102만 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 12,000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6월 106만 명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제너럴모터스와 한국GM이 5월 말까지 군산 공장의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한국GM은 최근 3년 동안 군산 공장의 가동률이 20%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하락하고 있어 공장 운영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지난 몇 년 동안 심각한 손실을 기록한 한국GM의 경영 실적을 면밀하게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5조 1,700억 원 규모의 자금이 시중에 풀렸습니다. 올해 설을 앞둔 화폐 공급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3,900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환수 규모는 1,682억 원 늘었지만 화폐 발행 규모는 2,183억 원 간소한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대이동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들뜬 마음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오늘 시장 아무래도 좀 올라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장이 끝나면 내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장 이틀 동안 추장이기 때문에 이번 추장의 마무리는 오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를 잠시 살펴보자면 또다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급락세가 좀 진정이 된 거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오고요.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S&P도 한 0.3% 정도 현재 상승한 것이고요. 우리 증시 역시 목금 이틀의 휴장을 앞두고 다행스럽게 양증시 오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장을 좀 리뷰를 해보자면 어제장에서 좀 좋은 흐름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 힘을 잃기 시작했고요.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좀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역시 강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경계감이나 변동성도 강한 상황입니다. 어제 이어서 대장주 삼성전자가 지금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 아무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르다 보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지기 마련인데 오늘도 좋은 흐름들 가져갑니다. 특히나 최근에 전기전자 업종들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흐름, 그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의약, 통신업종 등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도 오늘 어제 하루 쉬고 다시 급등이 나옵니다. 다만 신동빈 회장의 법정 구속이 나왔습니다. 2년 6개월형을 어제 받은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롯데그룹주들은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볼까요? 시총상위주들 대다수 상승하는데 오늘은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보이질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빨간불 보이고요. 상승하는 종목이 하락하는 종목보다 훨씬 많은 코스닥 장세입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상승장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장 마무리까지 잘 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리고 오늘장 마무리가 잘 돼야 그렇죠. 내일 목요일 금요일 편안하게 고향 갔다 오시고 친척들 그리고 친지들 만나실 수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 오늘장 내일장에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 진단 일부에서 자세히 해보면서 이번 한 주간에 저희는 휴장이지만 글로벌 증시의 이슈들 그리고 현 상황들 진단 면밀하게 해볼 예정이고요. 2부에서는 종목별 흐름들 그리고 확 바뀐 개편 이후에 조금 더 강화된 종목별 흐름들 준비가 잘 돼 있으니까요. 오늘장 내일장 1부, 2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체크해보도록 하죠. 코스피지수 2410선 다시 넘어섰습니다. 2410선까지 회복을 했고요. 2415.82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잘 갑니다. 예, 잘 달리고 있고요. 일중 흐름 한번 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들 지금 보시면 2425포인트대까지 오늘 장중에 치솟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장 초반에 좀 좋은 흐름들, 급등 흐름세가 나오나 했는데 이후에 좀 진정이 됐고요. 2410선까지 잠깐 밀렸다가 2415포인트대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들쭉날쭉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루 종일 빨간불 권역에서 상승 흐름 권역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어제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이 사줍니다. 외국인이 1036억 원 순 매수하는 상황입니다. 2거래일 연속 강하게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매수에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50억 원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은 금융투자투신, 연기금 이 세 주체는 주요 주체는 모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타 주체들이 지금 기관에서는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 오늘 매도 물량 또 나옵니다. 어제 이어서 개인은 2거래일 연속으로 매도하면서 외국인과 정반대의 매매 패턴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르면 개인은 차익 실현에 단기적으로 나서는 상황입니다. 개인은 1457억 원 현재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이어가 보도록 하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현재 보시다시피 삼성전자는 240만원대 회복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220만원 초반대까지 밀려 내려갔었는데 이거래일 연속 급등 나오면서 지금 2.65% 상승입니다. 63,000원 상승하고 있고요. 이제 244만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는 100원 하락합니다. 오늘 상승해서 다시 하락 권역으로 지금 전환이 됐는데 보시다시피 SK하이닉스도 7만원, 6만원 후반까지 내려갔던 주식이 지금 한 7, 8천원 정도 단기 급등이 좀 나와줬습니다. 셀트리온이 지금 굉장한데요. 셀트리온 어제 잠시 하루 쉬고 오늘 또 5%의 상승입니다. 이전 상장한 지 딱 4거래일째인데 하루 제외하고 모두 다 5% 넘는 상승입니다. 무섭게 상승하고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올라가고 현대차가 오늘 상승합니다. 1.31% 오름세인데 장 초반에는 하락 권역이었는데 오늘은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만 자동차 전체적으로 볼 때 특히 국내 완성차 업체들에 대해서 GM 같은 경우에 오늘 또 여러가지 군산공장 폐쇄 이슈까지 있고 철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파를 좀 받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포스코부터 LG화학까지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0.98%, 그리고 LG화학 2%. 시크릿컬 업종이 어제 하루 조정을 받고 오늘 큰 폭의 상승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KB금융, 네이버 모두 상승합니다.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 흐름 긍정적으로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물산, 삼성생명 모두 상승합니다. 소폭씩 올라가고요. 신한지주는 지금 1% 정도의 하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합니다. 완성차 업종들 전체적으로 오늘 반등이 나오는 것 같지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흐름들 이어가고 있고요. 한국전력 오늘 낙폭이 큽니다. 한국전력 어느새 또 연저점입니다. 32,650원까지 밀려 내려오면서 지지권 하단 박스가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전력의 지금 끝없는 하락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다음 살펴볼까요?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 840포인트대 회복합니다. 어제 급락이 나왔었는데 장 후반에 오늘 하루 만에 다시 다 회복을 합니다. 코스닥 지수의 변동폭은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840.48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11.09포인트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34% 상승, 어제의 낙폭 그대로 되돌림, 일중 흐름들 잠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831포인트부터 841포인트대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간에 코스닥 지수도 오늘 종일 빨간불 권역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도 소폭이지만 상승 흐름으로 가져갔고요. 지금 현재 포인트 841포인트가 오늘의 고점 부근입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어제와 정반대 흐름이죠. 어제 같은 경우에 이 시각에 잘 가던 코스닥 지수가 꺾이기 시작해서 1%가 넘는 급락이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닥이 정반대로 지지부진하던 상승 흐름 멈추고 지금 급등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37% 상승, 오늘 많이 올라가고 있네요.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삽니다. 어제는 팔고 있던 외국인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다시 사주는 모습인데 454억 원 사고요. 개인, 기관 팝니다. 개인은 소폭 86억 원 팔고 기관이 159억 원 파는데 기관 가운데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투신이 삽니다. 투신이 요즘에 코스닥 그리고 거래소 쪽에서 많이들 사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갑자기 상승 흐름들 더 가져갑니다. 코스닥 지수 상승은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요. 메디톡스 5%, 마이로메드도 2% 좋은 흐름들 지금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펄어비스도 상승 흐름들 가져가면서 6위까지 올라오네요. 셀트리온 제약도 상승하고요. 포스코 캠텍이 조정이 좀 끝났나요? 4%의 급등이 조금 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위부터 15위 살펴보도록 하죠. 자, 휴젤부터 컴투스까지 올라가는데 특히나 컴투스 같은 경우에 오늘도 급등 흐름, 서머너지워 MMORPG 이후에 또 대장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급등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마지막으로 짚어볼까요? 1077원대입니다. 오늘 급락이 또 나오네요. 이틀 연속 급락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도 참 종잡기가 어렵습니다. 1090원에서 좀 이틀 만에 1077원대까지 내려오고 있다. 이 부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까지 국내 양시장 모두 살펴봤고요. 설 특집 이슈 칼럼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 이슈 칼럼 특집으로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시간을 할애했고요. 여쭤볼 게 많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명절은 명절인가 봅니다. 차 많이 밀리죠? 차도 밀리고 네. 일단 소장님이 이발을 하셨습니다. 명절 되면 아버지들은 꼭 그렇게 이발을 하셔요? 그죠? 예. 예, 너무 또 조카들도 오고 뭐 볼 사람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네. 명절 느낌은 뭐 한복은 아니지만 이진우 소장님의 이제 깔끔해진 헤어스타일을 보면서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부터 진짜 연휴 시작인데 좀 실감이 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중국도 그렇고 뭐 아시아 증시는 이제 휴장이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최근에 증시가 미국발 쇼크로 좀 흔들흔들 거리다가 지금 자리 찾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은 여전한 것 같아요. 증시 그래서 소장님 오늘 특집으로 모신 건데 네. 쉬는 동안에 미국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해갖고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요. 오늘부터 뭐 중국도 춘절 시작했고 여기는 뭐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목금 오늘부터 해서 수목금 사흘 동안에 뉴욕을 비롯한 해외 증시 동향을 월요일 날 설 세고 와서 바로 이제 한꺼번에 반영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코인 시장 용어로 떡상도 가능하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쭉 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걸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뭐 떡상 가즈아,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하던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뭐 딴 거 있겠습니까? 근 2년 동안에 2년 중에 최고로 흔들리는 시장 흐름이었고. 워낙에 뭐, 하락률 자체는 워낙 지수 절대값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하락률 자체가 크진 않습니다만 이 다우지수 1000포인트 이상 빠지는 걸 이틀씩이나 경험하니까 무섭죠. 무서운 거죠. 예. 이거 보시죠. 이게 이제 지난 월요일자입니다. 월요일자 블룸버그에서 그렇게 정신없는 주간을 보내고 나서 이 제목 보시면은 When will it end? 이거 언제 끝나지? 이런 표현이죠. 예. 그리고 이제 블러디드 트레이드들이 블러디드니까 그야말로 피투성이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결국 이게 이제 시장의 고민입니다. 시장의 고민이고 일단은 자 지금 월화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이 참 그거 한 게 뭐랄까 2주 전 금요일 날은 미국 고용지표 나와가지고 그때 다우가 666포인트 빠졌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지난주 보시면은 이 선 한번 주목해 보시죠. 이게 200일선입니다. 월가에서는 굉장히 이 200일선을 갖다 주목하고 있는데 남들이 주목하는 지표를 같이 봐야죠. 어차피. 그런 상황에서 위에서 이렇게 이동평균선들이 단기 5, 20, 60, 120은 평소와 똑같습니다만 이 200일선을 갖다가 한번 그어보니까 딱 200일선에 터치하는 순간에 저렇게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왔고 딱 걸렸네요. 딱 걸렸죠. 그리고 월화 이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일간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RSI가 이렇게 과매도권에 접어드는 모습은 보여요. 그런 상황인데 자, 이게 이 200일선의 중요성을 한번 보시죠. 왜 월가에서 200일선 하는가 하면은 이쪽 왼쪽부터 한번 보시면은 이때 98년도에 한번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98년도 같으면 이제 97년에 아시아 위안위기 있었고 98년에는 그때 러시아 모라토리움이 있었고 하던 때죠. 자, 그러고 나서
또 의미있게 200일선을 갖다 한창 하했던 때가 언제죠? 이때 2000년 이후 2002년 3년까지 닷컴 버블 무너졌을 때 예. 이 200일선 아래에서 완전 헤매는 장이 왔죠. 자,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200일선 하회한 이후로는 그냥 추락을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보시면은 2011년 그때 유럽 재정위기 터지고 미국에서는 더블 D 우려 나오고 그때도 무슨 뭐 부채 한도 얘기 시끄러울 때. 예. 자, 그 다음에 2015년 여름 이때는 위안화 평가절하했을 때. 예, 예. 자, 그러고 나서 그게 2016년 초에도 안 좋았죠. 그래서 몇 번 제가 방송 중에 말씀드렸을 텐데 재작년 2016년 2월 11일을 기점으로 바닥치고 다 돌았다 했죠. 예, 예. 자, 그런 상황이니까 이때도 아마 2016년에 2월 1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흐름이 너무나 공포감을 주었었고 결국 굉장히 뭔가 우리가 아직까지 풀지 못한 뭔가 조치가 나왔을 것 같은데 이번에 딱 걸렸다는 얘기죠. 예. 자, 보시다시피 너무 가팔랐어요. S&P 500은.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가팔랐고 예. 이런 상황이고 일간으로 보면 뭐 RSI가 이 정도 오고 하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한데 여기에서 이제 왜 고민스러운가 하면은 다우 같은 경우에 이렇죠. 다우는 지금 이번 낙폭의 절반이 25,0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5,000포인트를 갖다가 이번에 추락했던 게 절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25,000부터 그러면은 이번 연휴 기간 중에 25,000원 올라서 있다면은 다음 주부터 우리 서울도 조금 더 편안해지는 것이고. 네. 자, 이걸 갖다가 일간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다우 지수를 갖다 주간으로 할 것 같으면은 애매한 거는 뭐냐 하면은 바닥 신호가 없는 거예요, 아직. 아직도 지금 내리꽂고 있는 지표들이죠. 예. 내리꽂고 있는 지표들이고 지금 여기서 20주 이평선에서 우상향하는 여기에 해서 결국 당분간 요 안에서 좀 어려워지는 국면. 그 다음에 결국 이렇게 단바닥으로 가느냐 아니면 하다못해 지그재그로 가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기면서 소위 말해서 좀 다지고 올라가주는 반등이면은 이거는 힘이 있는 거고 예. 그냥 이번처럼 쭉 그냥 올라왔는 이거는 그거 하죠. 이 와중에 오늘 내일 이틀에 걸쳐서 CPI 내일은 PPI 물가지수로 확인해야 되는 그런 참으로 뭐랄까요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다고 오늘 몰빵을 지르고 가겠습니까? 들고 있는 주식을 다 처분하고 가겠습니까? 진짜 애매하죠. 애매하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랄까요? 이 50대 50의 어떤 가능성 하에서 그냥 들고 가서 다음 주에 대응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입니다. 약간 울며 겨자 먹기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장인 것 같아요. 지금 팔잔이 애매하거든요. 그런 거예요. 예. 팔잔이 그런 거고 그쵸. 탄력 반등이 상당해 보이고 우리 뭐 특히 예. 보시면은 코스닥도 보니까 약간 또 작년 분위기 나죠. 바이오 쪽이 막 매수가 붙고, 그쵸. 뭐 삼성전자가 또 가고 코스피로 옮겨왔던 셀트리온도 막 가고 하니까 이게 지금 지난 2주 동안의 장 흐름이 무슨 꿈꾼 것 같은 거예요. 예, 아리송하죠. 예, 아리송한 진짜. 그런 예 상황입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뭐 CPI, PPI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 시장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번 이진우 소장님하고 1년 넘게 방송하면서 할까요 그랬는데 진짜 다 했잖아요. 다 이번에도 했어요. 인프라 네. 투자가 어마어마 1조 5천억 달러 규모고 네. 이거 멕시코하고 장벽 세우겠다고 진짜 공언을 했잖아요. 네. 이게 결국에는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면 경기에 선순환이 오고, 뭐, 소위 이야기하는 건설업종이 살고, 그러다 보면은 뭐, 사람들의 고용이 늘어나고, 이런 선순환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진짜 미국 증시가 그만큼 부양이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 다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진우 소장님은? 네.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을, 도널드 트럼프라는 인물을 갖다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택했습니다, 미국이. 그쵸. 뭐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야 그거죠. 미국 유권자들이 다들 투표소에 가서 선택의 결과가 트럼프였죠. 예. 워낙 음모론 좋아하는 사람들은 시절인 만큼 미국은 트럼프를 내세웠어. 이렇게 하면 좀 뭔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듯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죠. 그런 식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예. 2002년에 연준 이사가 됐던 2002년에 연준 이사로 왔던 버냉키는 예. 연준은 미국에서의 심각한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처음 나왔던 말이 whatever입니다.
이 디플레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이라도 동원할 것이다. Whatever necessary mean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whatever의 원조가 버냉키 의장인데 저는 그때 이제 사후적이나마 그걸 보면서 준비된 연준 대통령, 준비된 연준 의장, 그린스펀 한 18년 정도 반하고 물러서는데 그 이유를 누구로 할까? 나야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돈 푸는 거. 내가 다 하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세워진 버냉키. 이번에는 변호사예요. 그러니까요. 변호사예요. 의외잖아요. 네, 변호사 출신이에요. 변호사 출신이면 과거에 또 윌리엄 밀러라고 또 로펌 출신에 한번 연준을 말아먹었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연준 말아먹은 의장이 한두 명이겠습니까만 그래도 굉장히 심하게 특집 한번 나중에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참 좋을 때. 예. 그런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힐러리 클린턴이 유세 기간 중에 그랬죠. 저 양반 부채왕이야. 그랬다면 이 화면 한번 보시죠. 그래 나 부채왕이야 이럽니다. 트위터에다가 I am the king of debt입니다. 이때는 왕이라기보다도 대마왕 끝판왕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나만한 사람이 없다. 그걸로 인해서 나는 비즈니스맨으로서 굉장히 성공했다. 파산도 한 6번 했을걸요. 물론 트럼프 개인의 파산은 아닙니다. 그게 또 미국의 주식회사라고 하는 회사는 망하는데 트럼프는 부자 된 거예요. 그런 식이었고 이 표현도 참 재밌죠. 나는 그래서 그 빚으로 이렇게 재산을 일구 왔는데 그리고 will fix US 그리고 미국도 픽스 하겠답니다. 저때 픽스는 뭐 개선시키다, 수리하다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무슨 말이죠 이게? 똑같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 지금 큰 변화는 이거는 이번 연휴 기간 중에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남아있는 2018 올 한 해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의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트럼프 임기 그리고 트럼프가 내세우는 향후 10년간에 걸친 인프라 투자 그리고 뭐 거의 영구적이다 할 수 있는 감세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 큰 문제. 그래서 이렇게도 염두에 두시죠. 실제 본 게임은 금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 본 게임은 금년이 아닐 수도 있고 내년이나 그 이후 2019년이 굉장히 이렇게 그거 할 수가 있는데 늘 보면 좀 뭐랄까 자 어쨌거나 요약하죠. 그러니 뭐냐 하면은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는 통화정책만 얘기했고 연준 22 BOJ만 얘기했습니다. 그 세월 10년.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죠? 마침내 피스컬 폴리시라고 하는 재정이 시작된 거예요. 재정이 시작된 거예요. 만약에 연준이 그렇게 양적 완화를 하는데 그것이 재정까지 동원된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막 국채 발행을 해서 빚을 내는 가운데 그 국채를 막 연준이 사주는 방식의 양적 완화였더라면은 진짜 돈 많이 풀리면서 실제 지금 우리가 허걱거리는 인플레에 시달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월가 있는 애들의 그냥 어찌 처분할지 모르는 장부상에 막 손실만 기록하는 그것들을 그냥 사준 거예요. 그쵸. 그렇게 그 돈은 또 그대로 연준의 초과 지불 준비금으로 쌓여 있고 초과 지불 준비금으로 쌓이면서 대출 못 나가게 하는 것은 규제였고 이게 지금 규제도 풀리고 이제는 재정도 해서 실제 국채를 발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엔 미국 증시가 휘청한 데에 있어서 미국 증시가 휘청함에도 불구하고 이머징은 생각보다 괜찮았죠. 옛날에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는 뭐 죽고 이랬는데 이머징들은 안정적이었고 증시에 비해서 외환시장이나 뭐 이렇게 원자재 시장, 금 이런 것들이 보면 증시에 막 출렁거림에 비해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의외로 단단했어요. 의외로. 단지 이제 조금 찝찝했던 거는 그동안 꾸준히 올라왔던 미국 국채 수익률이 2.8%, 2.85%, 뭐 2.9% 이러니까 조금 걱정했던 거고 한 2주 전에 미국 임금이 막 올라오면서 진짜 인플레가 되나 했던 부분하고 엮이면서 이렇게 왔던 건데 이제는 이 부분이 같아요. 진짜 우리 사야 됩니까? 앞으로 미국 국채. 굉장히 불안하지 않으세요? 저런 식의 찍어내는 국채. 저걸 갖다가 그냥 한 3%에 근접하는 미국채 수익률은 매력적이에요. 그렇죠. 일본 거 사봐야 0.1%인데 일본 국채는 거기면 3%인데
30배. 아니 이탈리아나 그리스 같은 아직도 긴가민가 싶은 나라들의 국채 수익률이 미국 국채 수익률보다 더 낮은데 그거보다 미국 국채 들고 있으면 적어도 한 3% 가까운 그긴 하는데 문제는 이걸 끝까지 못 들고 가면은 소위 말하는 평가의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그쵸. 캐피탈 로스가 생기는 거예요. 예. 자꾸 이렇게 국채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렇게 샀는데 그 기간 동안에 만기 올 때까지 달러가 3% 이상 떨어져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문제네요. 그러니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문우신이 청기누설도 하고 했지만 이거는 달러가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정책이고 미국의 재정 적자, 미국 연방 정부의 적자는 막 앞으로 GDP 대비 100%가 넘네 만에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사업할 때처럼 그때 인터뷰 나와서 그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좀 장사가 잘 안 돼서 밥만 받지. 늘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빚 해결을. 자, 그렇게 한다면은 아마 70년대 미국이 달러가 금 안 바꿔줘 해서 그러면 다들 어댔습니다만 미국은 그러면 무사하냐 말이죠. 아니죠. 70년대 미국 상황에 나타낸 어떤 소설이나 영화들 보면은 미국의 일반 서민들은 좀 그때 암울한 시기를 보냅니다. 살기 힘들어요. 늘 드리는 말씀. 때리면 맞는 놈 아프지만 패는 놈도 아프거든요. 그렇죠. 아마 이렇게 해서 나중에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빚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그래서 거대 담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달러는 정말 추락하는가? 우리가 미국 국채를 사야 되는가? 왜 한 달 전쯤에 슬쩍 흘렸고 중국은 아니라 했던 뉴스. 중국이 미국 국채를 내다 팔거나 덜 살지도 모른다는 뉴스 기억나시죠? 예, 예. 왜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이런 와중에 미국 증시는 그러면은 막 달릴 수 있는가? 트럼프의 그 재정 정책을 바라보고 예. 하는 어떤 늘 그런 의문과 찝찝함은 남아 있는 거죠. 네. 이게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긴 안목으로 긴 얘기입니다. 긴 이게 얘기입니다. 10년짜리일 수도 있을 확률이 높네요. 확실히 10년, 20년 뭐 이렇게 쭉 예, 이렇게 국채가 뭐 10년, 20년짜리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뭐 찍어내는 것도 10년, 뭐 30년짜리 뭐 이런 걸 막 찍어내고 예,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 어쨌거나 빚내는 당사자 내지는 당대는 어떤지 몰라도 그 다음이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세대를 좀 생각을 해줘야 돼. 뭐 이런 얘기까지는 저희가. 일단 뭐 저희 외국인 수급 동향이나 환율 한번 공통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외국인이 1월 달에 잘 사주면서 코스피 코스닥이 잘 갔는데 2월 증시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지금 뭐 미국채 뭐 얘기 나와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금 이탈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도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급등세를 나타내다가 이번 주에 지금 1950원 찍고 이틀 만에 1070원대까지 내려앉았단 말이죠. 이 정도 네. 등락세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외국인들 속내는 사실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현물 사면서 선물도 사주는 이런 식의 흐름이라면 좀 모르겠는데 자꾸 이렇게 조절하면서 가는 것 같아요. 잔파동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고 환율로 눈길을 돌리자면 이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난리 친 거에 비하면은 글로벌 달러의 반등도 생각보다는 약했고 우리 서울도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죠. 환율 보시면은 일간 일목균형표로 살피면은 딱 이 말씀이 정확합니다. 이게 한눈에 들어오죠. 네. 너무 두껍죠. 구름대가. 그러니까요. 구름대가 너무 두껍고 이 안에서는 헤맬 수밖에 없어요. 양봉, 음봉이 교차하고 갭업, 갭다운이 왔다 갔다 하고 아마 앞으로도 설 세고 나서도 이 안에서 많이 헤맬 것 같습니다. 헤맬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지금 막 1060원도 깨지는 그런 장을 봤을 때 저 1100원 위에서부터 뭐 수출 대금이든 외화 예금이든 단가가 좌우지간 1100원 위에서 있었던 분들은 1060원 깨지는 장에서 얼마나 속 아프죠. 거기다가 이렇게 저렇게 뭐 시황을 들어보거나 채널을 틀어보면 달러 약세 얘기가 많은데 그런 분들 같으면 지금 어떻게 1080원대 1090원 근방 오면은 팔고 싶어지는 거죠. 예. 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 이겁니다. 달러인이 심상찮네요. 오늘 지금 제일 아시아장에서 제일 정신없는 데가 지금 달러인 시장입니다. 예. 지금 위클리 큰 그림으로 보니까 선을 깨고 내려오고 108원도 지금 107원도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면서 예. 니케이도 상대적으로 낙폭이 크고 한데 이 달러가 진짜 이렇게 약세로
막 치닫는다면 덕분에 엔원 환율은 10대1을 회복하긴 했습니다만 예. 결국 큰 그림에서 서울에서 달러가 환율이 떨어지나 마나 그거보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하고 같이 앞으로 고민해 나가십시오. 아까 길게 설명했던 이 트럼프의 미국이 지금 달러를 갖다가 어떻게 달러의 운명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예. 좀 위태위태해 보여요, 달러가. 네. 지난주에 그 말씀해 주시고 지난주에 한번 무너졌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예. 소위 말하는 증시를 비롯한 자산 가격의 급락시에 늘 과거에 되어 있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자산 차변과 대변, 달러 표시 자산과 부채의 문제로 인해서 자산이 떨어진 만큼 부채의 올라가죠. 부담, 그래서 달러가 올라가는 그 논리에 기대서 달러가 강해집니다라고 하기에는 또 하나,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포지션에 있어서 투기적인 포지션들이 유로롱, 소위 말하는 엔숏, 달러 강세 포지션들이 달러 약세 포지션이 많았고 달러인 쪽에서는 엔 약세 포지션이 많았는데 크게 봤을 때는 달러 약세 쪽으로 지금 포지션들이 굉장히 역대급으로 몰려 있는데 이게 먹는 포지션이 될지 이게 꺾이는 포지션이 될지, 그러나 이론적으로 책대로 가자면은 달러는 약세로 가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론이 지금 일단은 뭐 있긴 한데 이론대로 갈지 안 갈지를 저희가 다음 주에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설 명절 동안에 일단은 말씀해 주신 그런 측면들을 하나하나 지켜보시면서 다음 주장에 대해서 저희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호 소장과 함께 연휴 기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슈칼럼 특집으로 진행해 봤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내일장 1부 함께하고 있고요. 2부 잠시 뒤에 만나볼 텐데요. 2부에는 오늘도 슈퍼 듀오 매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오늘도 새롭게 출발을 하면서 한 팀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종목 상담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지금들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